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꼰대 상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얼마 전 남한산성을 다시 읽고 생각나서 영화도 한 번 더 봤습니다. 예전엔 정치, 역사 영화로만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사회의 단맛 쓴맛을 좀 봐서인지 이번에는 리더와 꼰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오늘은 영화 기준으로 남한산성 속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나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의 배경은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하고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죠. 성은 포위되고 식량은 바닥나고 백성들과 병사들은 굶주리고 얼어 죽어갑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항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어요. 조선은 당시 명나라와 군신의 관계였기 때문에 청에 항복한다는 건 질서가 전복되는 것이고 자존이 붕괴되는 것이고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최명길, 김상원, 그리고 김리우. 이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 총리에 해당하는 위치였고 실질적으로 조선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리더들이었죠. 최명길은 전쟁의 흐름, 청의 전력, 조선의 군사적 현실을 냉정히 분석합니다. 그는 판단합니다.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외교로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 말이 단순히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사신이 되어 적진에 들어가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외교적 타협점을 찾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말과 글로 가능성을 만들며 끝까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죠. 청에 굴복한다는 것은 명나라 질서 아래에 있던 조선의 입장에선 자신이 역사의 배신자, 왕조의 반역자로 기록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오욕까지 감당하며 길을 찾으려고 했죠. 결국 항복이 결정되던 순간 왕이 묻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항복 문서를 누가 쓰겠느냐? 모두가 고개를 숙인 그 자리에서 최명길이 말합니다. 소신이 쓰겠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비난을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사람.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리더의 자리를 증명한 인물입니다. 좋은 리더는요,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대로 김상헌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랑캐에게 종묘 사직을 내어줄 수는 없다. 처음 보면 비현실적이고 고집스러운 이상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헌은 단지 명분만 외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후방부대와의 협공을 시도하고 병사의 처우를 살피며 추위와 병장기 부족 같은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싸우자는 구호를 외치기 전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까지도 고민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대장장이 날쇠와의 관계입니다. 전선에서 병장기 수리를 위해 잠시 후방으로 빼달라는 요청을 듣고 다른 관리들은 요령 피운다며 매질을 할 때 김상헌은 인력과 시간을 내어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이 추위에 얼어 죽고 있으니까 아래에서 가마니를 좀 올려달라라고 이야기하자 그것 또한 맞는 말이다 라고 판단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리고 왕의 문서를 직접 들고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날쇠에게 맡깁니다. 김상헌은 날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신분 차이가 엄청난 그에게 큰절까지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신념 위에 세워져 있지만 사람을 보는 눈과 존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좋은 리더는 신념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신념을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그런 인물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다른 대신들을 대표하는 이 김리우는 어땠을까요?
일단 그는 처음에는 항전을 외치다가 정세가 불리해지니까 슬그머니 항복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이것을 유연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준이 없고 오직 자신의 체면이나 안위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병사를 참수하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병사들이 싸움을 주저하니까 후방에서 아군을 칼로 베면서 돌격을 강요합니다. 무모한 전투를 밀어붙인 뒤 결국은 패배하고 말자 이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기도 하죠. 그가 내 명을 어기지 않았다면 이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그 부하 장수의 만료 덕분에 병력이 일부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김유는 우리가 종종 마주하는 말만 앞서는 무책임한 상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인 척만 하는 사람, 말은 무거운데 행동은 가벼운 사람, 기준도 없고 책임도 없으며 사람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리더. 조직에 있어서도 혹은 각각의 구성원에게도 너무도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죠. 영화 남한산성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좋은 리더는 무엇인가? 최명길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김상원은 신념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김유는 말만 앞세우고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이 셋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무리 속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리더 밑에서 일하며 어떤 리더가 되고 있나요? 좋은 리더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옳은 질문을 던지고 책임지고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일 겁니다. 진짜 리더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작품과 관계없이 별로인 리더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강지영 아나운서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교육감을 만나서 인터뷰 비슷한 걸 했어요. 교육감님은 뭐랄까요? 나는 열려있고 전형적인 그런 꼰대가 아니다 라는 모습을 좀 어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 젊은 MZ 직원들이 전형적인 공무원이 되어가고 있어 아쉽다. 아니, 가감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강지영 아나운서가 그럼 야자 타임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툭 던졌는데 바로 교육감님이 그거는 시안을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탁 의견을 잘라요. 그러자 강지영 아나운서가 아니 가감없이 던지라면서 가감없이 던지자마자 이렇게 자르시면 누군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탁 꼬집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뭔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알 수 있죠. 이 교육관님 앞에서 진짜 가감없이 말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교육감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묵살되겠구나 하는 것을요. 요즘 그런 관리자 책임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부하 직원이나 외부로부터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수록 더 애쓰고 더 귀 기울이고 더 나서서 책임지고 이래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나는 열려있는 멋진 리더인데 MZ들이 좀 공무원화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며 가장 어린 직원들 탓을 하시죠. 자, 최명길과 김상원 그리고 김유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본인에 대한 평가나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냐 못하냐에 있었죠. 책임은 남에게 돌리고 내 맘대로 평가하고 또 자리를 권위로 생각하고 있는 리더는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버티는 자리, 감당하고 책임지는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귀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이끄는 힘이라는 것보다는 먼저 책임지는 태도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영화 보다 문득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화법이나 조직관리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읽다가 관련한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